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로 일했던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골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병원 건물의 차가운 벽, 매일같이 쏟아지던 환자들의 신음, 그리고 끝없는 경쟁. 그 속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환자의 이름을 부르고 의사의 지시에 맞춰 움직였지만 제 가슴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그렇게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죠. 사람들은 왜 서울에서 배운 제가 시골로 내려가려 하는지 의아해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던 풍경은 오래전 그대로였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이어지고 허름한 기와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질까요? 아니면 또다시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보건소 문을 열자 퀴퀴한 소독약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낡은 나무 의자는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환하게 웃는 몇몇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은정 간호사 맞지요? 잘 왔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국을 먹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피어오르는데 제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이제부터 이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제가 떠안아야 합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진짜 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첫 출근 날, 저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는 이미 노인들이 앉아 있었고 손에 쥔 진료카드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간호사 양반, 내 다리가 영 시큰거려. 김씨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피를 뽑고 약을 챙기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도시에서라면 당연하던 일들이 여기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오래 붙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한 아주머니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영식이가 밤새 열이 펄펄 났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들어온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급히 체온을 재고 약을 먹이며 달랬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뜨거운 열기가 제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여전히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서울서 왔다더니 얼마나 버티겠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저녁 무렵 보건소 문을 닫고 나올 때 붉게 물든 하늘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쩐지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섞여 제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걸어야겠죠. 며칠 뒤 보건소에 새로운 의사가 부임했습니다. 박민호,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걸친 모습은 깔끔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첫인상부터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빠르게 진료했습니다. 이건 단순 감기입니다. 약 드시고 쉬세요. 목소리는 단호했고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의사 양반,
얘기도 좀 들어줘야지. 우리는 사람 아닌가.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료가 끝나자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환자들 얘기를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효율이 중요합니다. 여기선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속에서 불이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며칠 후, 한 노인이 가슴을 부여잡고 보건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부축했고, 민호는 곧바로 청진기를 들이댔습니다. 심장 이상입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노인의 아내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박민호가 제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잠시 흔들리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그의 얼굴에 낯선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어쩌면 그는 저와 다르지만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이 마을의 상처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환자들의 기침 소리를 듣고 밤에는 농가에서 흘러나오는 한숨을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노인들과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한노파는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은정아, 우리 집 대감마님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받지를 못해. 이제 어쩌면 좋냐. 저는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패인 그 손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앙상한 팔을 가진 아이, 밤마다 기침이 멎지 않는 아이. 저는 매번 작은 약봉지를 건네면서도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약 하나로 이들의 삶이 달라질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민호와의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필요한 건 제도보다 먼저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요. 그 차이가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지쳐가면서도 환자들을 향한 발걸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제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늦여름,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열에 쓰러졌습니다. 보건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채로 약을 나르고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애 좀 살려줘요. 부모들의 울음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손을 붙잡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 무조건 지켜야 한다. 박민호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즉시 격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건소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울부짖는 부모들에게 그 말은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부모들 마음도 달래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결국 제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제 심장을 죄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야 이 마을도 살아난다는 거요.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환자는 늘어나고 약은 바닥났습니다. 저는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살폈고 저와 함께 약을 나눴습니다. 은정 씨, 버틸 수 있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잠시 제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차갑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 피로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버티면 아이들도 버틸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밤을 보냈습니다. 함께 밥을 굶으며 주린 환자에게 죽을 나눴고 함께 쓰러질 듯한 몸으로 환자를 돌봤습니다. 차가운 벽과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마침내 한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무겁게 짊어진 책임 때문에 감정을 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책임을 나누고 있다는 거요. 며칠의 사투 끝에 전염병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부모들은 저희 앞에 무릎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정 간호사, 그리고 의사 선생님.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보건소 문을 나섰을 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정 씨, 여기 남을 겁니까? 박민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낯선 온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곳이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따뜻한 숨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결심. 그것이 제가 찾던 길이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